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단원 정보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정보통신에 활용하여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 다시 생각 조각이 나오네요.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친구에게 전송하려면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할까? 지금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피자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지금 전송을 했죠. 그 과정을 여전히 우리 꼬막 고양이는 주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자연의 신호와 정보. 자연을 관찰하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동안 기온은 계속 변하고 바닷물의 높이도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처럼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한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지진파나 빛, 소리와 같은 파동부터 힘, 압력, 온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면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나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구 자기장을 통해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림 1-12에는 바닷물의 높낮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그림 1-13에는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 여기 이렇게 지금 지진 때문에, 지진 충격파 때문에 땅이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파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 옆으로 가보면 사람은 눈이나 코와 같은 감각기관으로 자연의 신호를 감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자연의 신호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소자를 센서라고 한다. 센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감지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광 센서, 과학 센서,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 음향 센서, 온도 센서, 힘 센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 그림 1-14의 센서의 기능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 전기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습도 정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온도를 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빛을 감지할 수도 있고 유체의 흐름, 유동을 감지할 수도 있고 운동을 감지할 수도 있고 소리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는 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라는 인자로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 크기를 표출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접촉형 체온계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센서가 있다. 이 용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스마트폰 속에는 기기가 기울어지는 방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기울이며 게임 속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자동차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는 앞뒤 범퍼에 초음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여기 범퍼가 있죠. 이 범퍼에 초음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초음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반사되는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장애물까지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는데 가스 누설 경보기에는 미세한 가스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1-15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센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찾아보자. 해보기,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센서 찾아보기, 스마트 기기에는 어떤 센서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센서가 감지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신호를 통해 얻는 정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기장 센서가 있습니다. 자기장 센서는 지구의 자기장을 아, 신호로 받고 그 지구의 자기장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바로 스마트폰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노랑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 기기 센서를 확인하는 앱 활용하면 스마트 기기의 센서를 확인하는 앱을 활용하면 센서의 종류와 측정값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8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디지털 신호와 정보통신.
빛, 소리, 지진파, 온도, 압력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대부분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 반면 1과 0의 이진수로 표시되는 불연속적인 신호도 있는데 이를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로 자연의 신호를 처리를 하려면 센서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자르고 그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표시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의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지만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이 필요한 용량이 적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로우며 왜곡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 이진수라는 개념이 첫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0과 1로만 이루어진 수, 이진법으로 나타낸 수를 이진수라고 하는데 그 이진법은 숫자 0과 1만을 사용하여 둘씩 묶여진 둘씩 묶어서 윗자리로 올려가는 표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10진법의 0, 1, 2, 3, 4는 이진법으로는 0, 1,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1에서 한 자리 더 써서 1, 0 이렇게 쓰고 여기 3에 2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은 1, 0에서 한 자리를 더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1, 0에서 한 자리 더 높이면 1, 1 숫자 하나를 더 높이면 1,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1 다음에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1 다음에 표시될 숫자는 자릿수 하나를 늘려서 1을 앞에다 써주고 뒤에 0, 0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1-16을 보시면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전송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죠? 이거를 렌즈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서 이 피자의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 광 센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 센서는 뭐냐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다. 빛을 전기 신호로. 광 센서의 소자는 빛의 양만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영상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 센서 앞에 이 색 필터를 붙여서 각각의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통과한 양, 초록색을 통과한 양, 파란색을 통과한 양들을 각각 요 그 격자 안에 정보를 담아 가지고서 이거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통해서 이 연속적인 신호를 0과 1로만 이루어지는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면 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 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변환기는 영어로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AD 컨버터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AD 컨버터를 거치고 나서 이 디지털 여기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였는데 이제 디지털로 되고 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소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여기서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그 피자의 상대방이 되니까 우리 실제 그, 실제 우리가 사용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진으로 저장된 것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중계기를 거쳐서 다른 중계기를 거쳐서 다른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활동에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이 현대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해보기.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이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 토의하기. 예전 신문의 광고를 찾아보고 아날로그 기기가 디지털 기기로 바뀐 것을 세 가지 찾아 이것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보자. 알고 계십니까? 2012년 12월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은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 1. 고화질의 풍부한 음향 2.
데이터 정보도 얻고 프로그램 정보까지 한눈에. 3.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보다 용이한 수신. 자, 뭐 옛날 신문에서 이런 걸 검색을 해봤나 봐요. 10여 년 전 신문에서. 과거 종이 신문은 각 신문사 누리집 또는 신문사별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신문 아카이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찾은 게 아날로그 텔레비전이지 않습니까?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아날로그 기기예요. 근데 그게 디지털 기기로 바뀌었어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다 채널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시청자들은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이 현대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해보자. 토의해보세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놀랍도록 빨라졌다. 또한 디지털 정보통신에 활용하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며 생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더 많은 다양한 일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을 통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등 현대 문명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소단원 확인하기. 1.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에서 빛인 후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2.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 3. 과학의 가치 알기. 디지털 정보가 갖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생각 조각.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30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관점에서 자연의 신호를 추정하고 분석하여 정보가 됨을 이해하였는가? 과정 기능 관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일상의 이해를 찾을 수 있는가? 가치 태도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의 유용함을 인식하였는가? 이것으로 우리 4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